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미있습니다. 항상 강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중동 이슈 전파합니다. 최근 이슬람에서요, 가장 유명한 또 명절인 라마단 시작되고 있습니다. 첫째 주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라마단의 특징이란다면은 일단 금식을 하죠. 좀 기억해야 될 건 그 한 달쯤 28일 정도 금식을 하는데요. 그냥 그 해가 져도 금식, 해가 떠도 금식이 아니고요. 해가 떠 있을 때만 금식을 하고요. 해가 질 때는 이제 끝나는 그때부터 브렉퍼스트입니다. 해가 질 때 브렉퍼스트고 그때 아침이 시작돼요. 아침 식사 같은 느낌. 그래서 해가 지고 나서는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아무튼 라마단의 금식 기간이라는 거 알려드렸고 과연 이것에 관련해 가지고 과연 이스라엘 서한 지구에서는 어떤 소식이 있었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배경화면으로 그 사진 띄워드렸는데 제가 작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자, 어떤 그림이 건물이 있는지 잠시 보면요. 중간에 지금 마우스 가리키고 있는 거 있죠. 여기가 유대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기독교에서도 다 중요시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여기가 현재로서는 황금도 사원이고요. 이슬람 사원이고요. 그 아래에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은요, 여기가 제3대 성지거든요. 그래서 라마단 때가 되면은 이렇게 여기 황금노 사원에 와서 또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이 내용 나오게 될 거고요. 뒤에 보시면은 좀 조그맣지만 건물들이 보입니다. 지금 왼쪽에도 탑 하나, 탑 하나, 탑 하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또 뭔가 엄청 하얀 데 있죠. 이렇게 산지 여기가 올리브산, 겟세마네 동산이 되겠습니다. 주 중간에 있는 타워 여기가요. 승천교회 타워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아우구스타 호텔인데요. 그 독일 제국 황제 비렐름 2세의 황후의 이름을 땄다고 하죠. 물론 그쪽에서 딴 지은 병원이기도 합니다. 근대 독일 제국 시대. 왼쪽에 있는 이 탑은 히브리데 탑이 되겠습니다. 여긴 참고로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네, 그냥 꿀팁이고요. 자, 다음 소식 들어가겠습니다. 자, 라마단 그 자비가 추구가 되고 본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무슬림들에게는 그런 명절이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상황이 매우 좋지 않죠. 아주 갈등의 연속이고요. 계속 전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듣기론 예루살렘에 있는 그 현지인들은 거의 일상을 회복한 느낌이 드는데요. 단 이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은 좀 전쟁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계속 미사일 날라들고 로켓 날라들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좌우시간 오늘의 초점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과 서한 지구의 소식을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당국 방위군 쪽에서도 IDF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Israel Defense Force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라마단인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이 황금돔 사원이요. 매 라마단 때 그리고 중요한 시기 때마다 그리고 일상까지 무슬림들이 여기 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쟁은 일어났지만 그 이스라엘 방위군 쪽은 이 라마단을 의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이때 무슬림들을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떻게든 허용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마단 기간 때 서아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어떤 상황이어야 어떤 자격이어야 여기 들어올 수 있을지를 공시했다고 합니다. 좀 엄격해졌겠죠. 전쟁이라 좀 더 이 갈등 요소, 테러의 요소가 많았을 거니까요. 좀 엄격하게 한다라고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랑 노인들만 일단 라마단 첫째 주 금요일 기도를 위해서 알악사 모스크 출입을 허가한다라고 전파했습니다. 일단 뭐 이 특정한 시기에 말을 하는 거고 일단은 제가 최근에 뭐 또 자료들을 보니까요, 사진들을 보니까 뭐 일반 무슬림도 이제 들어오고 하던데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첫째 주 금요기도 이게 사실 가장 크게 기도를 한 시기거든요. 이게 이슬람에서는 주말 같은 그런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말이 토일이지 않습니까? 여기는요 금요일이에요. 그때 하는 게 이제
그 주변의 모스크에 가서 기도를 하고 또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는 그런 게 초점이 되는 그런 게 금요일입니다. 토요일도 간혹 쉬기도 하는데요. 일단 가장 큰 명절, 아, 라마단 중에서도 금요일이 가장 그 중요시가 되는 날이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금요일은 주말로서 네, 모스크에 많이 가는 날입니다. 네, 그런 시기 때 사람이 엄청 북적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데 있죠. 그래서 테러를 일으킬까 혹시나 그 보안에 문제가 있을까라 우려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팔레스타인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서한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인데요. 원래는 일반적으로 뭐 그 일화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뭐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요, 못 들어와요. 그런데 딱 특정한 시기에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언제? 요럴 때. 라마단이 아니더라도요. 금요일 때 대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엄청. 그때는 좀 허용이 되는 게 있습니다. 잠시. 그런 것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다라는 거. 네, 그런 맥락으로 좀 더 엄격하게 이루어진 게 아닌가. 좀 계층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무슬림들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 황금동 사원, 그 황금동 오려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분리장벽을 넘어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보안적인 문제가 깔려 있는 것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걸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부가. 네, 지금부터는요, 그 소요 사태, 뭐 테러 이런 것들이 물론 빈번하게 계속 발생했지만 지금 이 라마단 첫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라마단 속에서도 과연 이 보안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했을까, 이런 걸 초점을 두면서 보려고 합니다. 네, 발생을 했고요. 지난 12일 저녁에 현지 시각 기준입니다. 13살 팔레스타인 소년이 동예루살렘 슈아파츠 난민 캠프에서 경찰에게 사살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계속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아까 것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 신문 사이트거든요. 거기 영어로 된 것을 번역 요약하였습니다. 네, 근데 그 경찰이 그냥 사살한 건 아니겠죠. 현재 시각 그 화요일 저녁에 폭력과 난동이 발생했습니다. 어디서 발생했냐면은 동예루살렘 슈아파츠라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 그 여기 영어로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왼쪽에 체크 포인트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서 발생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검은색 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있는 분리 장벽입니다. 검은색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갈라져 있고 이 오른쪽은 완전한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은 네,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서한 지구도 섞여 있지만 이것까지 얘기하면 엄청 복잡해지기 때문에 왼쪽은 뭐 그냥 거칠게 이스라엘, 오른쪽은 거칠게 팔레스타인 뭐 이렇게 일단 보시지만 이 설명이 100%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해를 돕고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기회가 되면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보시면요, 그 슈아파트 리퓨지 캠프가 여기 있고요, 아나타 이거 다 팔레스타인 쪽에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있고 좀 자주색 같은, 약간 갈색 같은 색깔이 있습니다. 이게 뭘 나타내냐 하면은 그 지금 이 자주색 이런 색깔 있죠. 뭐 아나타, 히즈마, 뭐 슈아파트, 리퓨지 캠프, 자엠 이렇게 쉐이크 자라 다 아랍인 말입니다. 주로 무슬림들이겠죠. 이 파란색은요 유대인 말입니다. 보통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고향 그 집 그런 데겠죠. 그렇게 구분돼 있다. 이렇게 덩어리 단위로 아주 묘하게 지역마다 그 민족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보면요. 풍경이 사뭇 달라요. 여행해 보시면은 압니다. 아무튼 이제 이 체크포인트와 리퓨지 캠프 이 지역에서 폭력 난동이 발생했고요. 이때 화염병이랑 폭죽이 발사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폭죽을 그냥 발사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경찰에게 직접 쐈다는 겁니다. 화염병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한 상황에서 13세 팔레스타인 소년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화염병과 폭죽을 경찰에게 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보 그리고 그 위협을 받았다라고 의심이 되어서 국경 경찰에게 사살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체크포인트 인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 체크포인트에도 국경 경찰이 있지 않겠습니까?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누군가가 이 소년이겠죠. 폭죽 쐈고 화염병 쐈겠죠. 뭐 그런 것들. 일단 뉴스에서는 이제 폭죽 발사 이렇게 내용이 나오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건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밑에 있는 거. 여기가 분리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8m쯤 되고요. 뒤에 뭐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슈아파트, 네, 난민 캠프 쪽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난민 캠프랑 이미지가 좀 다르죠. 우리 난민 캠프 한다면은 뭐 텐트가 많아야 되지 않냐 이런 싶을 수 있는데요. 일단 현상적으로 아파트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 좀 좁은 영역이거든요. 하지만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아파트 형식으로 꽤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평소에는 제가 갔을 때는 별 그게 문제가 많이 없었습니다. 이거 작년에 찍은 거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전쟁 전에. 계속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 이제 동예루살렘, 샤파트 난민 캠프뿐만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알집 포인트 여기도 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10일 밤 알집 체크포인트에서 이스라엘 차량 대상으로 화염병 투척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그랬고 이스라엘군이 대응했던 소식인데요. 이렇게 알집 체크포인트라고만 말하면은 어딘지 실감이 안 날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제가 지도를 들고 왔는데요. 그렇게 막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루살렘도 서동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동예루살렘은 이제 서한 지구이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위에 팔레스타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걸 좀 표시해 드릴게요.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펜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색깔을 다르게 하고 싶어 가지고요. 네,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표시하고 있죠. 네, 대충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파란색 제가 표시했는데요. 자, 레이저 포인트. 이 파란색 선 북쪽이 팔레스타인 쪽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 아래쪽 여기가 서한지구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이스라엘이 더욱더 관할하는 쉽게 말하면 거칠게 표현하면 밑에는 이스라엘 북쪽 팔레스타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다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RZ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스라엘 관할 구역에서 팔레스타인 들어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듣기로는요, 여기가 상대적으로 다른 팔레스타인 들어가는 깔란디아라고 여기 있거든요. 제가 가리키고 있죠. 여기보다 좀 더 안전한 편이라고 많이 해요. 여기가. 좀 더 소요 사태가 적은 편이라고들 평가하거든요. 그리고 바로 왼쪽에 기바세에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유대인 마을이거든요. 서한 지구지만은 유대인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서마저도 이런 소요 사태가 발생했다는 거죠. 이게 참 눈여겨볼 만한 점이 아닌가 싶고요. 빨간 선은요, 다 분리장벽인데, 여기 보시면 고립된 구역이 있고, 또 다 고립된 구역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있죠. 팔레스타인이지만은 팔레스타인 영역과 또 팔레스타인 영역끼리 좀 어느 정도, 어, 고립돼 있는데, 이 사이에 도로가 지나가거든요. 예. 대신에 이 깔란디아라는 구역이랑 밑에 구역이요. 밑에 터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은 왕래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때 이제 2명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플러스 13일 아침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체크포인트 지역에서 흉기 테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터널 체크포인트라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 자주 가봤습니다. 평소에 특히 다 별로 일이 없었는데 전쟁 터지고 나서는 또 사건이 발생하더라고요. 이것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쪽에 있고요. 물론 서한지구 좀 섞여 있지만 동예루살렘이 서한지구 쪽이라 말씀드렸죠.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쪽에 있습니다. 두 개가 완전히 관할 지역이 다르거든요. 그 사이에 체크 포인트가 몇 개 있는데요. 거기서 또 테러가 발생했다. 지금 계속 전파하고 있는 소식이 뭐냐면요. 체크 포인트에서 계속 사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두 지역 왕래하는 그런 과정에서 말씀이죠. 보통 이렇게 체크 포인트에서요. 뭐 테러라든지 소요 사태가 발생하면은 보통 체크 포인트를 막는 조치를 취하고는 합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 배경 지식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다음은 보안군이 공격자,
그러니까 보안군을 공격한 사람을 사살했다. 물론 아랍 팔레스타인 사람들이겠죠. 이렇게 해서 지난 한 주간 좀 눈여겨볼 만한 소식들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팩트, 뉴스를 근거한 팩트를 전달해드렸고요. 라마단 첫째 주부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은 역시 소외살 때가 발생하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까지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혹시 생각 있으시면 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민스TV였습니다. 아디오스.